나가세요. 최 씨 할머니를 밀쳐내며 모욕한 20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숨기려던 진실은? 복지관 2층 복도에는 늦가을 햇빛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최말순 할머니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문 앞에 섰습니다. 손주 지원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 리허설 중이라도 잠깐 들어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현악기 소리가 마음을 간지렸습니다. 할머니는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고 작은 희망을 품고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안쪽에서는 젊은 단원들이 연습에 몰두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등장에 분위기는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단원은 화를 멈추며 서로 눈을 마주쳤고 한 단원은 짜증을 숨기지 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더 준혁은 손을 번쩍 들며 연습을 끊었습니다. 무대 앞 사람들의 표정엔 여기가 어딘데 들어오시냐는 불편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방해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려 했지만 먼저 튀어나온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저기요, 지금 연습 중이에요. 나가주시면 안 되겠어요? 금속처럼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듯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그냥 소리만 조금 들어보려고. 할머니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단원 중 한 명이 비웃음을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아무데나 막 들어오시지? 또 다른 단원이 작게 중얼거리며 눈을 굴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금세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자신이 이 공간에서 낯선 사람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서 늘 조심하던 분이었기에 충격은 더 컸습니다. 준혁은 어깨를 으쓱하며 손짓을 했습니다. 저 문은 닫고 나가주세요. 저희 시간 없어요. 목소리는 거칠었고 표정에는 귀찮음만 가득했습니다. 그의 말투 뒤에는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은별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분위기에 휩쓸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별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손가락도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멈춰 세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다른 단원들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 단원은 할머니 쪽으로 걸어와 손짓으로 출구를 가리켰습니다. 행동은 공손한 듯 했지만 실제로는 빨리 나가라는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쪽이에요. 나가시는 문. 그 말에 할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연습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손주에게 들려주고 싶던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마치 자신이 불청객으로 낙인 찍힌 사람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할머니는 연거푸 사과하며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단원들은 그녀가 완전히 나갈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쪽에서는 누군가의 짧은 비웃음이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온 할머니는 벽을 잠시 짚었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넘기기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가슴속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천천히 그러나 힘없이 복지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말순 할머니는 신발을 벗으며 한참을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복지관 문이 닫히던 순간의 비웃음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고, 지원아 하고 환하게 부르며 들어오실 분이었지만
오늘은 집안에 조용히 발만 들였습니다. 손주 지원은 할머니의 걸음이 평소보다 느리고 무거운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지원은 방에서 나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음악 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그냥 사람 많아서 조금만 보고 왔지. 할머니의 말투는 힘이 빠져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어린 나이지만 할머니와 함께 보내온 시간이 길어 그녀의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식탁에 앉은 할머니 앞으로 컵에 물을 따라두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파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요?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애써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할머니의 뒷모습에는 말하고 싶지 않은 상처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손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옆에서 조용히 할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평소처럼 손주에게 따뜻한 저녁밥을 차려주지 못했습니다. 냄비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불을 내리는 것도 깜빡했습니다. 지원이 할머니, 불, 하고 외치자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작은 실수였지만 할머니는 스스로를 탓하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후에도 할머니는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가만히 떨렸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보고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진짜 무슨 일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냥. 할머니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여러 번 떨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하려는 순간마다 복지관에서 밀치던 손길과 차가운 말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어 지원이 잠든 후 할머니는 불을 끄지 못하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방해였을까 할머니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모멸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원은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훔쳐봤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지원은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내일 내가 직접 복지관에 가봐야겠다. 그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할머니를 지키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자신이 누군가의 귀찮은 존재로 보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의 상처는 더욱 선명해졌고 그날 할머니는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학교에 가기 전 복지관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작은 목소리에는 걱정과 용기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할머니가 복지관에 갔다가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혹시 무슨 일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화를 받은 복지관 관장은 아이의 떨리는 말투에서 사연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관장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곧바로 CCTV 영상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어제 단원들 태도가 조금 지나쳤다는 직원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이어 단원들이 할머니를 밀어내듯 손짓하는 모습, 비웃음, 냉담한 표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관장은 영상을 보는 동안 여러 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심했나? 그의 목소리는 혼잣말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관장은 즉시 단원들에게 연락해 복지관으로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단원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며 가볍게 도착했습니다.
관장님, 저희 어제 그냥 연습 중이라서요. 별일 없었어요. 준혁은 당당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관장은 조용히 화면을 돌려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단원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갔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별은 두 손을 꼭 쥐고 화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관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어르신에게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준혁은 순간 당황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른 단원들도 불편한 시선을 교환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영상의 파장이 얼마나 큰지 아직 실감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내부에서는 이미 작은 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우연히 영상을 본 뒤 안타까운 마음에 내부 SNS에 익명으로 의견을 남긴 것입니다. 어르신에게 너무 무례했던 거 아닌가요?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한 줄의 글이 서서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영상이 직접 유출된 건 아니었지만 분위기는 긴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관장은 단원들을 돌려보낸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일이 아닐 텐데. 그는 할머니의 표정이 계속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원에게 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할머니께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걱정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제대로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지원은 그 말에 잠시 안도했지만 할머니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집안의 침묵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작은 물결이 일기 시작했고 그 물결은 곧 생각보다 큰 파도로 번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내부 SNS에 남긴 짧은 글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지? 하는 가벼운 관심 수준이었지만 누군가가 CCTV 화면 일부를 캡처해 올리면서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단원들이 할머니에게 보인 차가운 태도와 비웃음은 보는 사람들마저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어르신을 밀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SNS 댓글들은 점점 격해져 갔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지역 커뮤니티로 옮겨갔고 조회수는 몇 시간 만에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모와 조부모를 떠올리며 분노를 더 키워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저런 일 당하면이라는 글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어느새 단원들의 학교, 팀 이름까지 공개되며 논란은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까지 번졌습니다. 복지관 관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을 유출한 사람을 탓하기보다 그 영상이 담고 있는 현실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편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준혁은 단원들을 급히 불러 모았습니다. 이거 완전 큰일 났어. 누구야, 영상 유출한 사람? 그의 목소리는 초조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원들은 이미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일이 이 정도로 커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단원은 얼굴을 파랗게 질린 채 휴대폰으로 댓글 반응만 계속 확인했습니다. 은별은 단원들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고 영상 속의 자신도 마음을 짓누르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사실이잖아.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준혁은 화를 내며 맞받았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지금은 변명부터 생각해야지.
이대로 가면 학교에서도 난리나. 단원들은 공포에 가까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먼저 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미래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원은 장학금 날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속삭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른 단원은 휴대폰을 붙들고 부모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춰섰습니다. SNS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사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역 기자 한 명이 복지관에 연락을 하면서 상황은 공식적인 이슈로 번졌습니다. 관장은 기자의 질문에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사실 확인 중입니다. 어르신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 뒤로도 전화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대응에 진땀을 흘렸고 여론은 빠르게 단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저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계속해도 되나요? 댓글과 기사 제목은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여전히 사건을 알지 못한 채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파도를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음악을 들으려 갔던 그 하루가 이렇게까지 큰 파문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까지도 영상 확산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지역사회 전체의 공분을 사는 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단원들은 점점 코너로 몰려갔고 그들의 앞날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 폭발한 여론은 단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연습실은 하루아침에 의논과 불안이 뒤섞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책임을 피하려는 듯 표정을 굳힌 채 곤두서 있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수습하느냐야. 괜히 감정적인 말 하지 마. 그의 말은 단원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은별의 표정은 단원들 중 가장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영상 속의 할머니가 눈에 어른거려 계속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단원들은 여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기기에 급급했지만 은별은 그 이전의 문제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단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일단 우리 쪽 입장을 정리해서 올릴게. 상황을 오해한 거라고 설명하면. 그 말이 끝나기 전 은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해가 아니잖아. 그날 우리가 한 행동 잘못된 거 맞잖아. 준혁은 눈을 크게 뜨고 은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그런 말하면 우리만 더 불리해져. 하지만 은별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불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잘못한 일을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은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단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은별의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알고 있지만 말할 용기가 없는 복잡한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는 갈수록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 단원은 조심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공식 사과하면 더 일이 커질 수도 있어. 또 다른 단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부모님도 학교도 난리 날 텐데. 은별은 그 말들이 모두 자기 보호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별은 손에 쥔 휴대폰을 수없이 꺼내 들었다 내렸다 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순간 할머니의 당황한 눈빛이 살아 움직이듯 떠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낮고
힘없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내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은별은 다음날 학교 친구에게도 조언을 구해보았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만은 아닐 거야. 근데 너 혼자 나서도 될까? 그 말은 은별의 마음에 또 다른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 말 덕분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혼자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여론은 점점 더 격해지고 학부모와 학교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원들은 점점 공포에 가까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은별은 다른 단원들과 달리 미래보다 양심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은별은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복지관 관장의 연락처를 찾아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내가 직접 나서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이상 흔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심은 앞으로의 큰 변화를 이끌 중요한 시작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은별은 밤새 뒤척이며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잠에서 깬 뒤에도 마음속 불안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복지관 관장의 연락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 찍힌 번호가 눈앞에서 흐릿해 보일 정도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가 해야 해. 전화벨이 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은별 씨? 무슨 일로? 은별은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 잘못을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장은 순간 놀란 기색을 드러냈지만 이내 차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은별이 진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 관장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은별의 마음을 더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은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관장은 짧은 면담을 위해 은별을 복지관으로 불렀습니다. 은별은 복지관으로 걸어가는 길에 수없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잘할 수 있을까, 할머니가 나를 만나주실까 하는 걱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상담실에서 마주 앉은 은별은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모아두었습니다. 관장은 부드럽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스스로 정확히 말해보겠어요? 은별은 한참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음 깊은 곳에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말렸어야 했어요. 어른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잘못이라는 걸 알았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붉어졌습니다. 관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닙니다. 은별은 관장이 건네준 작은 종이에 할머니의 연락처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하되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아직 많이 놀라 계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실을 나서는 은별의 손에는 메모가 들려 있었고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길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은별은 손바닥에 메모를 꼭 쥐었습니다. 주변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이제는 피하지 말자는 결심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을 몇 번 지난 뒤에야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바로는 못하겠어. 그래도 곧 하자. 은별은 자신에게 조용히 말하며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은별은 사과할 내용을 메모장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적어 내려갈 때마다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입장에서 어떻게 들릴까, 어떤 말이 상처를 덜하게 해줄까 고민하며 수십 번 고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별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동조하던 사람이 아닌 책임을 지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은 뒤 은별은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일 찾아뵙자. 꼭.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